월요일 날에 약간 충격적이었던 부결발 하락을 좀 시장은 좀 딛고 일어서는 모습인데 오늘 장중에 담화가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잠깐 시장이 밀리나 했더니 그래도 만기일 효과였는지 삼성전자가 뒤늦게 달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만기일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구원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정치에 이제 시장이 약간 둔감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올해 연중 이제 코스피만 좀 많이 소외를 받아왔었고 그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조금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락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 쪽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펀더멘털에 합치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펀더멘탈에 합치되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의 상대감보다 더 높다 말씀 네네. 주셨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이 대충 어떤 섹터들입니까? 일단 지금 국면에서 본다면은 뭐 인터넷 업종이나 최근에 네. 좀 이제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쪽이 소위 소프트웨어, 네카오를 네, 네카오. 비롯한 이제 인터넷 업종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업종도 네. 지금 4분기부터 업황이 가파르게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이제 엔터 업종도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카오하고 엔터하고 따로 하나씩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카오가 가는 거는 지금 미국도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만 하드웨어가 가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가고 예, 있으니까 네. 거기에 흐름에 우리 시장도 좀 색깔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 무리가 없는 이제 얘기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네카오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네. 강점이 있고 또 하드웨어는 사실 이제 AI를 사업화하려고 하는 쪽에 뭔가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일반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얻거나 또는 본인들 회사에서 주요한 비용 항목들의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 받으면서 네카오도 같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도 하드웨어 같이 그 딱딱한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꿈을 꿀 때는 주가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멀티플 소위 시장에서 네. 인정해주는 이제 그 주가 수익 배수 같은 것들도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하나 네카오가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이제 얘네들은 관세가 관세와, 없으니까 맞습니다. 무형이니까 네. 괜찮다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하고 나스닥 소프트웨어 같게 봐도 되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같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에 네,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사실 계속 좀 소외를 받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네카오의 경우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파르게 2배, 3배씩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좀 많이 소외를 받아왔었던 게 일단은 이제 AI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네. 두 회사 모두 또 커머스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머스 쪽도 작년 4분기 정도 분위기 때부터 쭉 해서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렇죠. 국내 진출하면서 이제 쿠팡은 잘하는데 네이버는 좀 약하다. 네, 뭐 올라오다가 네.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제 그런 거래액 성장률이 많이 주춤해지기도 네, 했었고요. 숫자로도 확인되고.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가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부터, 그러니까 한 11월 한 중순부터 주가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커머스 쪽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나왔네? 그래도 바닥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은 또 안 하고 서서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뭐 한 20만 원, 21, 2만 원, 21만 원대까지 이제 좀 회복이 된 상황이죠. 예. 그 사실 코로나 때 네. 네카오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는 네. 진짜 없으면은 사실 소외감이 저도 컸었죠. 카카오 잠깐 가지고 있었을 때 뭐 큰 건 아니었지만 300%도 넘어갔던 그런 네네. 기억도 나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카카오는 뭘로 돈을 봅니까? 카카오의 제가 경우에는 카카오에 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카카오는 네? 보통 이제 카카오톡 쓸 때는 돈을 안 내시잖아요. 이모티콘 2,000원짜리 몇 개가 다인데. 네. 그치만 카카오톡 하실 때 그 채팅 탭 위에 배너 광고가 떠 있습니다. 네, 광고. 그게 엄청난 매출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뭐 하나 5억인가 뭐 그렇다고 채팅 탭에 있는 그 광고 매출만 1년에 한 3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걸로만. 근데 이제 앞에 1탭 친구 탭에도 광고 배너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네. 중소상공인들 향으로 이제 그 알림톡이나 톡 채널 같은 이제 중소상공인 향 B2B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매출처,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카카오톡 보니까 이제 친구 목록 사이에도 광고가 끼어들고 맞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화 중에 끼어들 것도 같아요. 여기저기 아마 낄 수 있는 데는 다 네, 끼어들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하나 카카오는 이제 그래도 하나의 수익 모델을 발견을 했고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갔고 네. 그 사실 올해 좋았다가 여름에 우리 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꺼졌던 게 그 엔터 섹터로 기억을 하거든요. 엔터 섹터요. 예, 그래서 한때 JYP 주식을 사라고 이제 오너가 얘기했다 그 이후로 반토막이 나서 엄청 뭐 조롱도 당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또 엔터가 다시 좀 살아납니다. 네. 그러면은 꺼질 때 먼저 꺼졌으니까 이제는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살아난다고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 연구님한테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얘가 좀 예민한 칼이나라고 하나요? 그런 새의 역할을 하는 건가? 한번 일단 엔터하고 좀 엮어서 시장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은. 네. 이제 정신 승리를 해야 되죠. 네, 지금 저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신 승리로 끝나면 또 이렇게 될 수 그쵸. 있으니까 숫자로 확인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 이제 작년 6월부터죠. 작년 6월부터 엔터가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때 탑라인이 성장이 안 나오는 거, 앨범이 역성장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엔터가 이제 성장주라는데 성장이 안 나오면 이 섹터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다들 숫자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좋게 보셨는데 이제 좋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앨범 자체는 지금 성장이 그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2023년에 1년 연간 1억 1천만 장 팔던 앨범처럼 다시 갈 수 있냐? 저는 거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만한 플레이어가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네. 이제 6월 전까지 장당 뭐 500만, 600만 장 팔던 그 시기는 사실 앨범에 좀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앨범이 꺼졌다가 아니고 그 수요 굿즈로 좀 자체가 많이 팔렸다. 예, 맞습니다. 수요 자체가 앨범보다는 이제 콘서트, MD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앨범이 1억 1천만 장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1억 장 아래에서 막 뭐 8천, 9천만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앨범에서의 성장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공연에서 생각보다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티스트 돈 버는 거는 공연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연 1회 공연만 놓고 보면요. 네. 오프라인 공연한다고 수익성이 그닥 높진 않거든요. 네. 공연 한 번 해서 남는 뭐 수익률이 해봐야 뭐 정말 뭐 한 4, 5%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거밖에 안 돈을- 됩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회당 공연을 네. 봤을 때 처음 공연하면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연 횟수가 높아지거나 혹은 공연장, 베뉴 크기가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JYP 엔터가 갑자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한 그 날부터 50%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배경이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횟수는 비슷합니다. 20회 비슷했는데 회당 모객이 늘어난 거죠. 모든 지역에서 스타디움 5만 명 이상의 공연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몰랐지 사실 이런저런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그만큼 할 체력이 됐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공연에서의 성장이 저는 엔터를 보는 드라이브다. 그래서 앨범과 공연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다. 이 엔터는 저희 같은 아재가 하기에는 이게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누가 잘 나가는지 어렵죠. 몰라가지고요. 네. 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공연이 이제 월드 투어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4만 명 오던 공연이 5만 명이 오면 그게 20번이 되면 이제 20만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반등이 좀 높아진 거고 사실 엔터가 되게 섹터가 시끄러웠잖아요 올해. 시끄러. 지금도 네, 뭐, 시끄럽죠. 네, 뭐 BTS는 이제 군대가 있고, 예. 그리고 대장주가 이제 군대가 있고, 그쵸. 나머지는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어두운 비즈니스 뭐,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티스트보다 아티스트 감독이 더 주목을 받고 이제 네. 사장님이 주목을 받는 아, 예. 예, 그런 이제 약간 그 섹터에 막았게 없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거는 다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어도 뉴진스의 경우도 아직 이제 법적 공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뉴진스 실적이 이제 실제로 내년도에서는 다 대부분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방시혁 의장의 그 4천억 관련된 이슈도 뭐 그럭저럭 이제 거래소에서 좀 진화에 나서면서 좀 봉합이 일단은 이제 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주가가 지금 사실 이제 뭐 포로 보면 한 21, 2배 정도 와 있는데 직전에 사실 뉴진스 어도어 쪽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네. 이때가 이제 한 두어 달 전인데 그때 이미 한 퍼 18배를 찍고 왔어요. 그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뉴진스 사태는 이제 그쪽에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내년도를 바라봐야 될 시점이고 곧 이제 BTS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업황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JYP와 SM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비로 사실 하이브는 뭐 반의 반도 못 갔거든요. 그 괴리가 이제는 좀 이제 좁혀지는 국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대결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제 거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뭐 엔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얘는 관세가 없는 거죠. 관세가 없으니까 네.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 애널리스트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기대감이 어느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네. 오징어 게임만 놓고 보면요,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이제 IP를 가져가는 드라마기 때문에 네. 제작사들은 크게 네, 이제 추가 그건 수익을 얻지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문난 잔치에 네. 정말 딱히 먹을 게 없고 네. 막 그렇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오징어 게임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제작사들의 업황이 극단적으로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작사들 관심도 많으시고 한 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드라마 제작 시장을 살펴봤을 때 올해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엔터에서 앨범이 이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꺾여서 실적이 꺾였던 것처럼 드라마 제작사는 뭐가 안 좋았냐면 편성이 안 좋았어요. 편성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편성이라는 거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말이 어렵죠. 네. 편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TV에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네. 그럼 제작사들이 이 드라마를 TV 채널에 팔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팔면 그 TV 채널에서 광고 단가로 받게 되는 매출, 네. 그러니까 이제 방영권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광고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TV 광고도 요새 이제 TV를 보는 분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일단 나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많이 줄었죠. 네, 맞죠, 다 맞아요. 50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네. 같고. 네. 아무래도 TV 시청층이 과거만큼 많지 않다 보니 광고주들이 TV보다는 넷플릭스 아니면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 더 광고를 그렇죠. 많이 쏘게 되는 거죠. 광고주들이 TV에 안 오니까 당연히 편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고마진인 편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제작사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5월부터 뭐 TVN에서 수목 드라마가 이제 예능을 대체 드라마가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편성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수목 드라마 편성이 좀 생겨납니다. 이게 단순히 없었던 게 생겨난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상파들도 이제 뭐 KBS도 좀 수목 드라마 다시 하고 있고 SBS도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이제 월화 또 재개한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제작 시장에서 편성이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성장할 만한 시기가 딱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 잘 되면 단가도 높아지겠죠. 편당 단가. 그래서 이제 가격도 높아지고 PQ가 모두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 그 편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어릴 때 가장 감동적인 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목 드라마가 여명동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런 걸 할 때
거의 하루 빼고는 일주일 내내 주요 드라마가 매일 돌아갔잖아요. 방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OTT가 없었기 때문에 TV 앞에서 그냥 본방사수했던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해였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근데 최근에는 드라마가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예능 쪽으로 좀 많이 갔다가 지금 그 시장이 또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앨범도 좀 돌아오고 편성도 좀 돌아오면 그 기대감에 지금 엔터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업황 자체가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사실 업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변화되지 않은 업황 속에서 조금 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미디어도, 그러니까 제작사도 그리고 이제 뭐 엔터도 다 좋아지고 있다. 실적 면에서는. 같은 매출 안에서도 이익이 좀 나는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엔터도 사실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네. 뭐지? 했는데 돈 내고 채팅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있어도 잘 몰랐다가 그때부터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좀 환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고 뭐 22년도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가 더 심화됐단 말이에요. 22년에 그랬죠. 콘서트 못 하는데 뭘로 돈 벌지? 온라인 콘서트가 있구나. 23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공연도 재개되는 것 같은데 이젠 또 무슨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까? 앨범이 너무 잘 팔리네? 그러니까 매년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파구가 늘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원래는 뭐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를 사실 기대하는 그 키워드는 미국 진출이었어요. 미국 현지화 아이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년 뭔가 끌고 갈 만한 포인트 그 단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을 봤을 때 그 포인트 단어가 뭐냐? 사실 딱히 제 생각에는 딱히 단어가 생각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매출단에서 비용단에서 그리고 이익단에서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그래서 지금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다 이제 상황은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보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면 뭐 넷플릭스, OTT 이런 것도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입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웹툰 아니겠습니까? 또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실제 상장도 했죠. 그럼 웹툰 시장은 어떻게 상장한 이후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상장하고 이제 뭐 웹툰 시장의 방향성이 일치는 하지 따르긴 않겠죠. 하겠죠. 뭐 주가는 또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글로벌 웹툰 시장의 거의 한 40~5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성장성이 예전보다 좀 둔화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고성장하던 구간이 이 양대 시장에서 고성장이 끝나고 그러면 사실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웹툰이 쫙 확산될 거라고 봤었는데 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웹툰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채 안 돼요. 기대가 좀 컸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일단은 이제 뭐 만화책에 대한 그런 이제 서양인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그 코믹북스나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만화책과 소설책의 약간 중간 형태가 있거든요. 그림도 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글도 많은. 글이 엄청 많던데요. 굉장히 많죠. 그 그래픽 노블이 또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또 주요한 컨텐츠 소비 타입 중에 하나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스마트 기기로 들어와서 웹툰 쪽으로 넘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한국은 2004년도에 네이버 웹툰 나와서 지금 2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서구권에서는 마케팅은 좀 힘을 빼고 시장을 기다리자. 돈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힘을 빼고 기다리고 대신에 이제 단순한 컨텐츠 매출 외에도 광고 매출, 그다음에 IP 영상화에 따른 그런 로열티 수수료 이런 쪽으로 수익화를 좀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만화책이 아까 그래픽 노블 말씀하신 유명한 거 몇 개 있고 상을 받은 것도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차라리 그냥 소설이 나을 것 같던데. 그렇죠. 글자를 말풍선 안에 너무 빽빽하게 적어놔가지고 그걸 또 번역을 해서 하니까 한글은 더 빽빽하더라고. 그걸 디지털화하는 게 조금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를 디지털화한다기보다는 장르 자체가 이제 웹툰은 좀 더 가볍죠. 그렇죠. 조금 더 가벼운 형태의 전자 만화로 넘어올 의향이 있느냐 미국인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고유 IP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어떤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네이버 거더라. 보통 그렇게 영상화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 원 IP인 웹툰에 대한 그 검색량이나 어떤 그 조회수가 폭발 뭐 한 10배, 30배, 50배 이렇게 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웹툰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바라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큰 시장에서 그런 메가히트급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 개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넷플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좀 흥행을 한 것 중에서는 네. 네이버가 IP를 갖고 있었던 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많죠, 많은데 대부분 이제 한국 드라마이고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그랬다는 거고 아예 영미권 드라마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경의 경계가 모호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와서 그게 초대박이 한번 나주면 그때부터 이제 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제 횃불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 웹툰 오리지널 중에서 서구권 작가가 쓴 이제 로어 올림푸스 같은 것들이 상당한 흥행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합의상도 3년 연속 받았고요. 애니메이션 쪽에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화 프로젝트가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 그 공개가 조금 계속적으로 딜레이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또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요소죠. 그러면은 그 지금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 상장이 되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카카오는 아직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넵튠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그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투자 이제 관점에서. 뭐 아주 롱텀하게 본인이 웹툰 산업을 좋게 본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을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과거 이제 빅테크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는 웹툰 자회사에 대해서만 뭐 좀 자극적인 숫자긴 하지만 뭐 9조, 10조 막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화로 뭐 4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도 점유율 50% 이상의 1위 사업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가장 먼저 개척해서 정확한 점유율 데이터는 없지만 뭐 거의 확실하게 1위 사업자이고요. 일본도 최근에는 한 가을께 7, 8월부터 들어와서 다시 피코마를 뭐 월 베이스로는 몇 달 앞지르기도 했고요. 라인 망가가 다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웹툰 글로벌 1위는 사실 명실상부 네이버가 맞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시장의 방향성 좋게 보면은 미국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 이쪽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다른 것까지 반영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는 따로 분리돼 딱 있는데 웹툰만 상장돼 돼 있으니까,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시장만 커지면 여기서는 1등이니까 그렇죠. 잘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웹툰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엔터주에 직접 들어가는 것 중에 연구원님은 어느 게 더 시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컨텐츠 쪽으로 그냥 웹툰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이브나 뭐 그런 엔터 쪽으로 들어가요? 어느 게 나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저에게 먼저 물론 이제 본인의 포지션상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시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궁금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는 그쵸. 엔터 쪽으로 유리하다. 맞죠. 그쵸.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봐야 됩니까?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주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엔터로 가자. 엔터가 일단은 또 엔터가 짜릿하죠. 좀, 올라갈 때는. 좀 단기에 확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크로 상으로도 지금 엔터가 좀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관세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엔터주가 관세를 맞을 일은 거기다가 이제 음반을 팔면 관세는 내는 거죠. 그렇게 내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일괄 보편 관세가 트럼프가 진짜 시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CD 정도만, 그렇죠. 앨범 정도만 하고 공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게 또 관심 가지셨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꼭 그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중국 항상 연말 연초에는 저희 이제 이 섹터에는 항상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네. 형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2017년 한한령 이후부터 이제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시장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니까 업황의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됐던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만약에 독재자가 되면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구독하는 것들 다 통합해버리는 거. 네. 물론 뭐 산업은 망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저기 만면천씩 내다 보니까 이게 한 돈 10만 원 돼가지고요. 제가 독재자가 되면 그냥 비디오 오디오 하나씩만 해가지고 다 합쳐버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다행히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티빙하고 그렇죠. 이제 웨이브나. 네. 예, 일단 사실 지금 넷플릭스는 OTT지만 사실 공중파의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다 보고 있고 네. 다들 뭐 공유를 하든 어떻게든 하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영화를 좋아하면 뭐 왓챠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기가 있으면 뭐 디즈니를 하든지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실 요거 하나 때문에 끊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럼 합병을 하는 게 차라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합병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소위 5대 채널, 네. 지상파 3사랑 뭐 TVN, JTBC 이쪽이 다 이제 하나의 OTT로 다 대응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측면에서도 합산해서 물론 이제 중복이 있겠지만 일단 단순 합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랑 거의 동등하거나 약간 더 크거든요. 1,200에서 1,300만 명 정도의 이제 거대 OTT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용자 수에 기반해서 컨텐츠 수급에 있어서도 협상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유료 구독으로 인한 이제 안정적인 매출원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드라마, 네. 조금 더 양질의 해외 컨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이벤트로 보고 있는데 조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죠. 예, 그게 시점상으로는. 그 회사가 합친다는 게 그게 맞춰면 쉬운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당위성 정도는 이 규모의 경제니까 예.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 우리 검색 시장도 외국은 다 구글인데 네. 우리는 그래도 네이버가 좀 있다. 예, 네이버 그건- 많죠. 예, 그럼 OTT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다 합병이 된다면. 네. 그럴 수도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아, 넷플을 따라잡는다. 예. 국산 넷플 하나 있고 예. 진짜 넷플 하나 있고 이런 양강 구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양강 구도 그게 이제 티빙이 원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투자 규모의 차이가 네. 양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국내 쪽 컨텐츠 투자 규모도 그래도 좀 차이는 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또 티빙이 야구 중계권도 가져오고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경쟁 가능한 상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돼야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도 뭔가가 또 국산 OTT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네. 그 우리 컨텐츠가 좀 밖으로 나가고 할 때도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 언제까지 넷플릭스에 다 팔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그건 그렇죠. 티빙의 꿈이겠지만, 예, 티빙의 그렇죠, 꿈이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금까지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모멘텀은 엔터주가 좋고 그리고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웹툰 시장이 커진다면 네이버 웹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지금은 작지만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국산 OTT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얘기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